안녕하세요. 머니머니TV에 진행을 하고 있는 머니머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9일이고요.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밤에는 일부 지방에 눈도 내린다고 해요. 올해 그러고 보니 첫눈이 안 내렸네요. 아직 12월 9일인데. 뭐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소복하게 쌓인 눈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는 기상이변 때문인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이변 하면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테마주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인생을 바꾸는 주식 투자 혹은 인생을 즐기는 주식 투자.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최근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스타일을 크게 바꾸는 중입니다. 기존에는 흔히 알려진 대로 분산 투자 형식을 많이 썼는데요.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표한 금액을 이루는 날이 더 많았고, 소소하게, 음, 용돈을 벌어서 쓰고, 의미도 있게끔 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초보자가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어떤 장기 투자가 아니라 주로 단기 투자 형식이 됐죠. 그죠? 그런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는 건 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투자 방식들이,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수익률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이렇게 벌어서는 인생이 바뀌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주식을 지금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보통 투자를 하시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근데 그 부자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흔히 부자라고 하면 몇십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기준을 세울 수도 있지만,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 사람들, 즉 일을 하지 않고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보통 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재테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일도 하고 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데, 보통은 여태까지 이렇게 나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의 평균 연령, 우리나라가 아니라 옛날 미국 통계일 텐데, 미국의 부자의 평균 연령이 60세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물론 예전에 읽었던 자료라서 정확치는 않지만, 어쨌든 젊은 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젊은 부자가 주변에 꽤 많지 않냐라고 느끼는데, 실제로 인구당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들이 평균 연령이 60대. 이게 사실 당연한 거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꾸준히 모아야지 되는 거니까. 그리고 투자도 단기간에 1억천금을 벌었다는 사람들도 언론이나 혹은 이런 데서 많이들 나오지만, 그것들이 실제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근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나도 만약에 부자가 된다면, 지금 상태로 부자가 된다면, 늙어서, 그러니까 60대 넘어서 부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의미가 있죠, 그죠? 60세 넘어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내가 그 투자를 향해서 노력할 거라면 조금이라도 기간을 단축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죠? 누가 들어도 이렇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되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쎄 빠지게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남들보다는 훨씬 빨리 최소한 뭐 5년에서 10년 이상은 뭐 나랑 동일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당연히 그렇게 빨라져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기존에 해오던 소소한 투자 방식을 가지고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좀 같은 수익률로 수익금을 왕창 늘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당연히 그거잖아요, 그거. 투자 금액을 늘리는 거. 그리고 아니면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보통.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산이 뭐 많다면, 예를 들어서 뭐 1억 이상 큰 돈을 굴린다고 하면, 사실, 분산 투자 해야죠. 그죠? 그런데, 저처럼 뭐 몇천만 원이나 몇백만 원 이렇게 굴리시는 분들은 사실 그걸로 수익 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굴리는데 어, 상한가를 한번 잡았어요. 그러면은 300만 원이잖아요. 이게 큰 돈인데 문제는 상한가 잡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보통 수익이 나면 3%에서 5% 혹은 10%, 20%이 정도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도 물론 납니다. 마이너스도 물론 나고. 예를 들어서 3%, 5%막 이렇게 수익을 먹다가 마이너스 5%, 10% 이렇게 한번 맞으면 그동안 벌었던 것들이 다 까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계속적으로 연습을 계속해 가면서 승률을 계속해서 높여가면 결국에는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생각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는 저처럼 이렇게 몰빵을 하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몰게 되면 그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 위험이 굉장히 증가하죠. 그래서 아,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안 하고 참고 있었던 건데 최근에는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진 않지만 이게 금액이 커지니까 확실히 그 다가오는 부담감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변화가 있더라고요. 심리적인 압박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습을 통해서 지금 단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제 통장 잔고가 바닥나기 전에 이게 단련이 돼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왜 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져서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 하면 막연하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모호해지고 막상 주식으로 들어가면 그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왜 사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막 매도매매하고 막 옆에서 사라니까 사고 막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투자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참에 이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한번 이 생각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첫 번째 질문, 내가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돈인지, 아니면 재미로 하는 건지, 실제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투자 방법도 변경이 되고 내가 요 주식을 대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시간 나실 때 차분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이렇게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좀 글로써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지금 했던 생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해내고 결국에는 뭐 나중에 책까지도 쓸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생각들이 정리가 되다 보면 책 한 권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용을 할 거고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정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주식 투자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 이런 것들을 곧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그것도 좀 읽어주시고 생각들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벌써 10분이나 떠들었네. 네, 오늘 시황입니다. 오늘 시황은 오늘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755.47포인트 종가 기준으로요. 차트 보자면 차트 잠깐 볼게요.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오늘 종가의 최고점이잖아요. 완전 장대 음봉에 이어서 장대 양봉 어제 시작가를 뛰어넘는 장대 양봉이 나타났고요. 종가 기준 최고가입니다. 2755.47포인트 2.2%나 올랐습니다. 어제가 1.6% 떨어졌는데 오늘이 2.2포인트 오르면서 정말 그 미친 구매력 뭐라 그래야 돼요? 시장에 나 빼고 다 간이 큰 거예요. 나만 빼고 다들 간이 커요. 저는 어제 장대음봉 봤을 때 이 11월 30일 날 장대음봉에서도 되게 쫄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요렇게 12월 1일자처럼만 나와줘라 라고 했는데 시작가는 밑이었는데 오히려 그걸 다 뚫어버리는 그런 미친 구매력. 우리나라 이게 대단합니다 진짜. 이런 상태라면 3000포인트 진짜 뚫을 것 같고요. 누가 올렸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올렸어요. 개인은 뭐 5천억 팔았어요. 저처럼 겁먹은 개미들이 완전 다 팔았는데 그걸 다 외국인이 받아먹고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어떻게 보면 한번 흔들기에 들어갔던 것 같고 어제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인 흔들기에 기관의 흔들기에 우리가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대신에 코스닥에서는 기관들이 팔고 개인하고 외국인이 샀네요. 여기서 겹치는 거 외국인들은 뭘 믿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좀 의구심이 듭니다. 또 대부분 돈이 코스피 200이나 그다음에 코스닥 150 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량 종목 위주로 많이 들어왔던 얘기고 요 지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스닥 종합에서 0.77, 코스닥 150은 1.11, 코스피는 2.2%인데 코스닥 200은 2.21%라는 거. 네, 다 올랐습니다. 지금 한 900 종목 되는데 840, 850, 네, 900 종목 정도 되는데 657 종목 거의 한 70%? 그죠? 70%가 넘게 다 올랐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1300 종목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00, 한 800 종목이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 잡았으면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근데 왜, 저는 이렇게 못 잡을까요?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어제랑 그제가 하필 이 타이밍에 이 뽐뿌가 와가지고, 아주 좋았을 날을 지금 좀 굉장히 안 좋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금값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올랐고요. 유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떨어졌네요. 요거는 뭐, 네, 이 정도고. 어제 쑥 빠졌던 예탁금이 어제 1조 8천억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2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62조를 기록했네요. 62조 8천억. 이 돈들 중에서 일부가 여기 끝자리라도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끝자리는 100만 원은 움직이겠구나. 요 자리를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목표입니다. 근데 어제 오늘처럼 하면 아휴 며칠 못 가요. 네. 어쨌든 뭐 시장은 그렇고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게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이게 뭐 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코로나19 백신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러니까 사상 최고치가 경신이 된 거고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 그 접종이 시작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알러지가 나오고 뭐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 코로나가 곧 끝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고 이 부분이 증시 랠리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연일 움직이는 섹터가 가장 등락이 심한 섹터가 그 백신하고 치료제 뭐 음압병동 이쪽 관련주들이 좀 왔다 갔다가 심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초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저도 초보인데.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등락이 심한 데보다는 평소 꾸준히 봐왔던 그런 테마나 섹터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아니면 그냥 우량주 위주. 요즘에는 우량주가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디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사이에 거의 18%, 19%가 뛰었어요. 거의 그렇게 지금 10만 원 넘어갔잖아요. 7, 8만 원대에서 계속 놀던 주식이었는데 지금 11만 9천 원, 12만 원, 오늘 12만 원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우량주 잘 가지고 계시는 게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오늘 아예 섹터를 강하게 시작했고요. 여기 보시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시작 자체를 분봉으로 보시죠. 뭐 시작하자마자 확 뛰었습니다. 확. 그죠? 여기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쫙 뛰어가지고 그 띄운 상태에서 이 이동평균선 계속 타면서 끝까지 지켜낸 모습입니다. 아주 강한 장이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잠깐 출렁였지만 뭐 그대로 올려버린 다음에 꾸준히 등락이 조금 코스피보다는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하고 경기부양책 돈을 더 풀 것이다. 그 다음에 독일의 뭐 마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 그 얘기도 했죠. 현재는 돈을 더 풀어야 된다. 대신에 3년 뒤에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양해를 좀 해주고 그때 되면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들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제발 마스크 좀 쓰고 그리고 밖에는 조금 덜 나가고 최소로 근데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지금 일일 확진자 수는 오늘도 680명인가? 그렇죠. 680명 정도 됐고 이러면 뭐 내일 700명, 800명, 뭐 1000명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까? 하루에도 뭐 한 10번 오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문자죠? 그거 위기 문자인가요? 하여튼 코로나 확진자 문자가 꽤 많이 옵니다. 몇 명 나왔다 몇 명 나왔다 아주 그냥 맨날 귀엽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고 점점 심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화이자 백신을 이번 주말쯤에 승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요일, 금요일에서 아마 그것들이 뜰 거예요. 관련주, 화이자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콜드체인 관련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뭐 이따 테마 쪽에서 얘기 말씀드릴 거고 오늘 뭐 장이 이렇게 좋았으니까 주요 종목들하고 그 주요 테마들 거의 모든 테마가 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코스피는 삼성이 3%, SK 하이닉스가 4.7, 4.8%나 올랐고요. LG화학도 3%, 포스코 2.8, 현대차 2.68, 삼성 SDI 2.35. 그러니까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이 2%, 3%씩 움직이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런데도 오늘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종목이 나뉘긴 했어요. 그동안 조금 바이오 쪽이 껴있다 보니까, 에스팜이나 시젠 같은 경우에, 뭐, 혹은 뭐, 제넥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대신에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네, 거기다가 오늘은 여기 무슨 주죠? 방송주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 또 움직였고, 네,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 내일도 흐름을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내일은 뭐 종합지수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떨어지는 뭐 갑자기 폭락하고 이런 장에서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냥 하려던 종목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은 조금 굉장히 중요한 날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가봐야 되죠. 내일은 좀 성공해야 되는데. 다음을 볼까요? 다음은 이제 섹터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항상 순서는 그렇습니다. 시장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테마 보고 테마에서 관심 종목 뽑아낸 다음에 관심 종목에서 여기 뭐 차트 보고 그렇게 끝내는 걸로 합니다. 지금 시간이 23분 됐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 테마 다 놀랐기 때문에 특별히 테마는 안 보고요. 여기 보시면 뭐 MRO라든가 오늘 가장 많이 오른 데가 MRO, 그 다음에 2차전지, 2차전지, 2차전지. 2차전지 쪽이 지금 소재, 생산, 뭐, 다 해가지고 2차전지 쪽 많이 올랐고요. 스마트카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조금 특이한 게 남북로 가스 산업이랑 그 북한 관련주, 경협주들 있잖아요. 경협주들도 좀 떴어요. 이따가 나올 텐데, 지나갔나 보네요. 남북 경협주도 떴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왜 안 보이죠? 남북 경협주가. 400원 더 올라가야 되나요? 북한 광물 자원도 있잖아요. 북한 광물 자원 개발도 관련주고 올랐나 보네요. 네, 남북 경협주도 오르고 2% 넘게 오르고 네, 1.3%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올 거예요. 방위산업 전쟁 테러도 그렇고. 전선은 뭐 네.
일단 오늘은 자율주행, 그 다음에 남북경협, 새로 튀어나온 게 이제 남북경협이고요. 오늘 많이 오른 거는 반도체하고 많이 오른 거는 소모성 구매 대행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오르고, 네, 이게 제일 많은 거니까. 또 위에 있는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오른 거고요. 2차전지나 눈에 띄는 게 2차전지 쪽하고,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 쪽, 네,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뜨고 있다. 그다음에 바이오 쪽은 보시다시피 내린 거 보면 가장 많이 내린 게 네, 코로나 쪽이잖아요. 모더나 쪽이 많이 내렸네요. 네, 엔투텍 같은 경우에 AB 프로바이오 10% 넘게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모더나는 내릴까요? 이 부분을 좀 애매합니다, 이거. 그래서 코로나 테마가 전체적으로 다 뜨는데 떴다가 조정을 오늘 많이 받았어요. 화이자 백산 인상 승인하고 하면은 모더나.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좀 특별히 많이 없고. 모더나 쪽이 계속적으로 좀 홀대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조금, 파미살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대표주인데, 파미살은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나머지 관련주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왜 그러나 싶고. 대체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뭐, 음압병동,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 이렇게 소외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백신 얘기가 이미 나와서 이거 테마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 실력으로, 이 부분부터는 사실 이거 거의 모릅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 장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차트만 조금 보실 줄 알면, 내일 대충, 차트를 금방 보시면 이해하거든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뭐 시장이 내일 오르겠다, 내리겠다, 요것도 하는 거는 미국 시장하고 우리 차트하고 수세 보면 대충 나옵니다, 대충. 그리고 그거는 뭐 틀리더라도 내 삶에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합주가지수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관련된 종목도 있지만 그 ETF나 이런 데다가 직접 투자하지 않는 이상 이 종합주가지수가 내가 예측을 했는데 틀렸다. 틀리기도 쉽지 않아요.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맞는데 그걸 맞췄다고 해서 혹은 틀렸다고 해서 내 실적과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약세의 흐름이냐, 뭐 강세의 흐름이냐, 돈이 뭐 들어올 것 같냐, 안 들어올 것 같냐, 이렇게 판단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니까, 조금 보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의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지금부터 하는 그, 테마, 개별 종목, 그 관심 종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뜰자리,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수익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요거 방송을 거의 3주째 녹음을 하고 있는데 2주 동안 했던 것들은 하면서 요 방송 체계를 조금 갖추고 지금은 그나마 조금 이제 구성이 있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 뒷부분이 좀 소홀해졌었어요. 그러니까는 테마 쪽 찾는 거라든가 관심 종목 찾는 거에 조금 소홀했고 방송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 적습니다. 근데 뭐 청취자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도 과연 내일 뜰 종목이 뭐냐거든요. 뭐냐. 그 뜰 종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그리고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이 방송이 진짜로 가치가 있어지는 건데 지금 제 수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개인 방송이나 그렇죠 뭐. 이렇게 살아있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진짜 이 방송이 뜨고 뭐 그 청취자분들한테 그게 되려면 여기서부터 말하는 게 진짜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아 그럴듯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 그래야지 제가 실력이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뭐 주식으로 수익을 벌든 유튜브로 수익을 벌든 뭐 여러 가지 수익을 벌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건데 이 부분을 너무 좀 소홀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했고 그래서 방송이 준비를 한 3-4시간 했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만. 근데 결론이 난 건 뭐냐면 저도 모른다예요. 저도 모른다. 이거 뭐 이렇게 결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내일 어떤 게 뜰 것이냐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맞춰도 그만, 떠도 그만, 안 떠도 그만. 여태까지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송들을 못 믿고 전문가들을 못 믿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상 맞췄다고 해도 그 말을 믿고 나도 내 말을 못 믿어서 내 생각을 못 믿어서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거기에다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 나갈 생각이에요. 직접적으로 제가 투자하는 거는 차지하고 일단 요 생각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도 이렇게 갈 거고요. 지금 당장은 투자는 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으로. 그래서 수익률이 안 좋고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나름의 그 분산 투자할 때는 나름 뜰 것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나름의 이유를 붙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에 먼저 선점하고 기다리고 실제로 수익으로 연관된 것도 있고 손실 본 것도 있죠. 물론 손실 본 것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수익이 커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또 이 방법, 그러니까는 제가 어떠한 특정한 방법을 예측하고 그거대로 되는지 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에서 테마를 기준으로 요 지금 인포스탁 여기 투자 정보에 보시면 인포스탁 섹터 그룹별이라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그쪽에서 키움에서 정리한 테마들 구성 목록인데 요거를 보면서 오늘 떴던 테마 그리고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는 테마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일주일간 좀 여기 7일 전으로 놓고 조회를 하면 그 기간 수익률이 나와요. 이건 7일 동안의 수익률이고 이건 오늘 등락률이거든요. 지금은 기간 수익률로 좀 정렬을 해 놓은 상태고 이게 오늘 등락률입니다. 오늘 등락률. 근데 오늘 등락이 제일 좋았던 건 소모성 구매자재 MRO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7일 전부터 투자를 했으면 9%란 얘기고 철강 주요 종목은 지금 7일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11%. 근데 오늘 3.75%가 뜬 거고요. 건설 대표주는 12% 최근에. 그런데 3%가 오늘 또 떴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면은 여기 지금 상위에 있는 것들은 오늘 들어온 것들은 네, 쭉 정렬이 됐죠, 그죠? 네, 상위 종목들부터 쭉 정리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안 그런 것도 몇 개 있네요. 왜 그러지? 어쨌든 이렇게 정렬이 됐는데 여기 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기간 수익률도 좋고 오늘도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내일도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추세에서 이쪽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골라내야 될 거고 그게 첫 번째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오늘 등락률이 안 좋은 거 중에서 이게 아니다. 오늘 등락률이 1% 이상인 것,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 중에서 기간 수익률이 안 좋았다가
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는데 오늘 플러스로 전환된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거꾸로 했고 여기 종료이 안 되네. 플러스는 아닌데. 네. 골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잖아요. 대부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을 해볼 거고, 제가 그 기준으로 뽑아낸 게 풍력에너지 같은 경우에, 풍력에너지는 최근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 떴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거래량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 뭐 포우롱 글로브를 제외하고는 요 100만 주 이하짜리는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대창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이 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한전도 들어왔고요. 우리기술도 조금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대한 그린파워는 뭐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 아이고 제가 아우 감기가 걸렸나요? 왜 이러죠? 하여튼 그런 추세로 제가 오늘 찾아낸 종목이 이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뽑아낸 게 요 종목들입니다. 12월 10일인데 9일자에 뽑았으니까 여기 지금 다 테마가 있고요. 해운 쪽에서 괜찮은 거, 뭐 건설 기계 쪽에서 괜찮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테마가 탄소 배출이고요. 우리 기술 대창 솔루션 이게 아이고 여기 안 나네. 파미셀은 말씀드렸던 모더나. 여튼 다 그걸로 이렇게 골라낸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요 종목들 중에서 매매를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일은 요걸 가지고 좀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흐름을 추적하고, 그리고 실제 수익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 뒷부분 후반부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이 의미를 찾으실 수 있는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여기 오늘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요 종목들 지금 뭐 화면에 보이시니까 한번 찾아서 내일 흐름 보시고요.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내일은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걸 가지고 투자를 할 겁니다, 내일. 네, 그래서 나름의 이제 차트를 보고 어떤 대응책을 취할 건지, 그리고 아침에 이제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연동해서 매매를 시작할 거고, 그것을 가지고 내일 저녁에는 그거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차고 가치 있고 보고 싶은 방송이 되게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왜 그런지 오늘 콧물이 자꾸 흐르네요. 낮에까지 괜찮았는데. 네, 시간이 늦은 관계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청취해 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여기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이 아니고 첫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는 커피 쏩니다. 그러니까 꼭그 귀찮으시더라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